뭐 오늘 당장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랑 얘네들이 수급이 들어올 거랑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흑자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상장 전망도 나옵니다. 요건 좀 체크해 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주가는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요거 언제 반등할까? 사실은 언제 반등할까는 조금 어그로성일 수가 있어요. 뭐 오늘 당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또 지지부진하고 7월까지 좀 지켜보려고 하고 7월에 잘 나오면 올라갈 수 있고 안 되면 뻔한 얘기긴 한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랑 얘네들이 수급이 들어올 거랑 지금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숫자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요거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보조자료 정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기 흑자 기대된다. 어쩐 일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뭐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있고 어제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못 오른 섹터 짜지면 몇 개 안 돼요. 얘네하고 화학이랑 철강 뭐 요 정도겠죠? 심지어 정유주도 올라갔으니까 최근에 거의 뭐 마지막 남은 애들이 최후의 보루가 얘네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힘든 업종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3전이랑 2차 전지인데, 하필 얘네들 거기에 이제 네카오가 있었는데 네카오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이쪽 투자자분들은 조금 활기를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도 이제 댓글이나 여러 가지 반응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기대감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사라졌다라는 거는 예전에는 막 욕도 하시고 그럴 힘이 있었어요. 이제 그지 같은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욕도 하고 얘네들만 하고 막 무슨 탓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한숨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어제 이제 조금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매수세도 유입이 됐고 포스코 퓨처엠이 상승을 주도했는데, 미국 쪽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면 아마 포퓨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 게 약간 경향처럼 움직입니다. 왜냐면 그쪽 GM이랑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포퓨가 미국 향이 많아서,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유럽 향이 많잖아요. 그런 양극재 특징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비엠도 약하지만 빨간불은 켜줬어요. 오랜만에 나온 긍정적인 전망이 이겁니다. 2분기 흑자가 좀 예상이 된다. 그럼 1분기도 흑자였는데 2분기도 흑자다. 그래가지고 올해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적자 나올 거라 그랬는데 흑자가 나왔으니까 이거 완전 서프라이즈인데, 시장에서는 그걸 반영을 안 했어요. 왜? 하반기가 좋다 그러는데 그럼 2분기까지 지켜보자 이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은 어쨌든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양극재 판매가 증가되고 있고 유럽향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재고 환입 효과까지 나와가지고 흑자 기조가 2분기에도 갈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증권가의 지금 분석인 거죠. 실제 2분기 양극재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19% 증가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19% 증가하면 매출이 늘었으니까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어났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냥 단순한 계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가 SK온인데 여기도 지금 공급이 좀 본격 회복됐다. 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유도 마진이 개선되고 SK온도 좀 괜찮아지면서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ESS 그리고 전동공구 출하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BMW 납품은 다소 부진했다라는 건데, 요건 이제 개선이 될 만한 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1분기의 저점이 맞아? 라고 지금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화 리서치 센터는 2분기에 약 200억 원 규모의 재고평당 충당금이 환입이 돼가지고 실적 반영이 되고, 하반기에는 가동률이 50%까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난 1분기의 저점 이후 반등세를 찍는 모양새로 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예상입니다. FN 가이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3분기 241, 4분기 274억 원의 흑자를 예상해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67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갖고 연간으로 흑자 전환이 좀 유력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V자 모양으로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확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점진적 개선을 다들 예상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중론이다라는 거고요. 한마디로 1분기의 저점, 2분기 기점으로 이렇게 턴을 해가지고 확실히 하반기에는 완만한 실적 개선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 이 섹터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 역시 실적입니다.
실제 그래가지고 에코프로비엠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LNF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뭐 PN 전부 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만 놓고 보자면은 흑자를 우리가 유지를 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얘네들이 이전 상장한다 그랬잖아요. 지난해 6월에 에코프로글로벌이랑 합병을 마무리 짓고 NH투자증권 상장사로 주관사로 이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한 뒤에 갖고 이전 상장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3월에 철회 공시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황도 안 좋고 막 그랬는데 난리 나가지고 투자자들 원성이 자자했었잖아요. 저도 이거 이제 관계자 만나가지고 그때 물어본 게 그대로 전해드렸잖아요. 진짜로 흑자가 나야지 이게 이전 상장했을 때 효과가 큰데 그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실적 발표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전을 할 수가 있다. 단 흑자가 좀 나고 정말로 이게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주 환원책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기업 이미지 제고 그 다음에 패시브 자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시기를 잰걸음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이전이 다가오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미리 매수를 해요. 왜? 그때 가서 한 번에 매수하면은 힘드니까 나눠서 사거든요. 근데 나눠서 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전 상장 안 한다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들이 그럼 빠져나가야지. 그러면서 다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8월쯤을 기점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 요 얘기가 다시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개선 추세가 꾸준하게 2분기까지 보여진다면 심사 통과도 당연히 좀 용이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 상장에 성공을 하면은 자금 조달 능력이 확대됩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 기반의 그 좀 투자가 확충되고요. 글로벌 브랜드 신뢰도 제고 이런 다중적인 효과가 나오는 건데 무엇보다도 자금, 수급 이슈가 제일 크죠. 3천억 원대 연기금 매입 수요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들어왔다 다 빠져나간 걸 확인을 했거든요. 얘네들이 얼마냐면은 위탁금 뭐 이렇게 다 이게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코스피의 새로 상장함에 따라서 연기금의 매입 수요가 신규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코스피와 코스닥 150 바스켓 안에서 에코프로비엠 비중이 코스닥이 상장돼 있을 때보다 0.33% 증가하는데 75조 원 곱하기 0.33 하면은 2,400억 원 정도예요. 매입 수요가.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면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3천억 원 중반 정도가 지금 나온다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추정. 그래서 그게 패시브 자금이 나눠서 지금 천천히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들이 있는 거예요. 올해 어떻게 됐었냐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실제로 11월부터 3월 4일까지 1116억 원을 샀어요. 근데 2월 27일, 28일 요거 패시브 자금이 미리 빠져나가고 있었고 확인을 해보면은 그래가지고 한 1,000억 원 정도를 다 매도 때려갖고 얘네들이 패시브 자금 선매수를 했던 것들은 이미 다 이제 후 매도를 다 해버렸어요. 왜냐면 취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영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매수했던 물량들 대다수가 매도가 됐으니까 그냥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로 인한 수급적 불안은 따로 없고 이제부터는 만약에 이 기대감이 있으면 기대감으로 선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셋이 됐다. 그러면은 이전 상장 이슈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부터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측에서 확실히 흑자 기조가 있고 이게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하면 주가도 거기에 맞춰가 좀 긍정적일 거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긍정적일 확률이 높죠. 주식시장에서는. 그럼 그 상황에서 수급까지 붙어주면은 조금 더 기폭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증권가에서는 바닥론이 나오는 신한투자증권도 뭐 물량과 가격 변수 저점을 통과했다. 양극재 수출 물량 반등에 성공했고 2분기는 다르겠지만 4분기 저점으로 회복 추세는 유효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옛날에 반도체 회복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반도체 겨울이 왔다 그래가지고 뭐 망했다 그러고 있고 막 주가 막 미친 듯이 빠져갖고 막 SK 하이닉스 7만 원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반도체 겨울 끝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바닥 다졌나 그러니까 댓글에 미친놈들 막 이러면서 진짜 쌍욕 달리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리고선 몇 달 있다가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된다라는 거는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미국향에 대한 수요가 너무 큰다고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유럽발 수요도 확대되고 업황 바닥 탈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지금 호재가 있습니다. 이건 호재가 맞아요. IRA 45X, 45X 항목.
이거는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거는 굉장히 큰 이슈죠. 45X 첨단 세액공제 AMPC인 건데 지원 기관이 그 하원에서 변동이 됐었잖아요. 이게 하원에서 막 조정을 하면서 세입세출 뭐 거기서 조정을 하면서 이거 상원으로 넘길 때 확정해서 땅땅땅 한 표 차이로 칠 때 이게 공제 종료 기간을 2031년도로 좀 수정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되게 큰 변동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잖아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였는데 근데 이게 상원에서 또다시 되돌렸어요. 원래대로. 그래갖고 2032년도에 공제금액이 0%가 아니라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럼 뭐예요?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여기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몇백억 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가이던스 퍼가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익 추정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밸류를 다시 받을 건데 아직까지 계산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섹터 흐름에 전혀 반영이 돼 있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수급이 개선이 되고 얘네들이 만약에 뭐 내일 몰라요 언제 움직일지 근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요것도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목은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바닥론에다가 흑자 전환 기대감에다가 엔진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까지 뚫어버렸다. 얘들이 이유가 있을 텐데 막 근데도 이제 주가는 시무룩해요. 결국엔 실적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도 실적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전망이 아니라 이게 좀 확실하게 얘네들은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나 확인을 하려고 얘들이 그러는지 주가가 정말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선행이 없고 후행적 혹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어요. 동시간대 리얼타임으로. 결국에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 매수 물량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은 최근에 공매도를 좀 상환을 하고 지분을 은근히 이 하락장에서 늘려가고 있는 얘네만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2차 전지만 지금 코스피 2300에서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당장 크게 얘네들이 샀다고 해갖고 내일 변화가 발생해 이런 요소가 되기는 조금 애매한데 외국인들이 사는 건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전히 이번 상승장에서 이 섹터를 그 특정 종목을 찾는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세나 낮은 가격이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발생해갖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을 100% 기대하고 들어오고 뭐 그런다기보다는 큰 손들이 좀 매력적으로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니까 개인들은 얘네들을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다른 애들은 너무 비싸 근데 얘네들이 싸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로 한번 봐야지 그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최근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기회비용 날려서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싸 보여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니 지주사는 비싸갖고 안 들어왔는데 지주사는 다 올라가고 얘네는 안 올라가 오히려 떨어져. 그러니까 짜증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날분들은 그나마 과거에 들어와갖고 지금 계속 계시는 분들은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단기간에 막 수급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외국이나 기관 큰 손들이 좀 땡겨주는 그런 수급에 완만한이 아니라 확 변동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수주 소식 그리고 흑자 기대감 그리고 전해져도 이제 미국 유럽이 아니라 중국이라서 그런지 반응도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전에도 뭐 수주 소식은 그냥 반짝하고 그냥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고요? 예, 꾸준한 관심이 증폭되고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구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업황 회복을 좀 확실하게 보고 실적 회복세가 보이고 그리고 국내 증시 상승 원동력은 기대감인데 걔들도 얘네한테 들어오도록 그리고 들어올 만한 그런 건덕지가 생겨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어제 이제 정부에서 친환경 얘기들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뭐 정책 얘기나 이런 것들 한국판 IRA 다시 한번 기대감들이 올라오면은 그때는 수급적으로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그리고 7월 8월에 발표되는 실적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지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 지난해 연말 계속 말씀드렸던 게 7월 이후로 좀 넉넉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2분기까지는 실적을 보려고 할 빠르면 1분기지만 근데 2분기까지 보려고 할 확률이 높다라 그랬고 지금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투자 전략으로 들었던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은 자금이 모이는 주도주로 집중되는 경향이 되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다각화는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요거 감안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필수일 수밖에 없고요. 좀 한 가지 이제 체크하실 만한 부분들은 이런 거죠. 최근에 외국인 비중이 이 섹터 일부 종목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어제도 하락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대차 잔고도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주가 수준이 좀 처참하긴 한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일시적이냐 추세적이냐 이걸 좀 보시면서 그리고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느냐 이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서 딱 보실 만한 종목은 네이버 카카예요.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교해서 뭐라 그랬어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누가 저런 거 사? 저걸 누가 사냐 그랬잖아요. 심지어 제가 인터넷 관련주 하반기에 좋아질 거야라고 특집 방송처럼 했을 때 그게 지난주였잖아요. 그때도 야, 너 네카오를 믿냐라고 댓글 달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서 미친 듯한 며칠 만에 막 두 자릿수 상승률 나오니까 아쉬워하시잖아요.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예, 투자자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돼요. 아쉽고 못 잡고 조금 올라가면 바닥 가격을 받기 때문에 저거 비싸 보여서 못 사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슬금슬금 얘들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개인들이 못 따라붙도록 조금씩 올리다가 떨어뜨리다가 그래갖고 관심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갑자기 치고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못 사게 그리고 막 올라가는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이 섹터는 제가 대차장고랑 외국인 비중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가지고 데이터 자료를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투자하실 때 보조 지표로 쓰시라고 다음 주에도 한 번 정도 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요 내용들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